티타늄은 풍부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금속으로 독특한 특성을 자랑하지만 까다로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강도, 내식성, 가벼움의 강력한 조합은 티타늄이 항공우주에서 바이오 의학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변화시킨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티타늄의 기원은 1790년대 영국 목사이자 광물학자였던 윌리엄 그레고 목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레고르는 지역 하천에서 자성을 띵검은 모래를 발견했는데 이 모래는 기존에 알려진 광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모래를 독일의 저명한 화학자 마틴 클라프로스에게 보냈고 클라프로스는 새로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라프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티타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레고르가 티타늄을 발견한 후 한 세기 동안 티타늄은 실험실의 호기심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루틸과 일메나이트 같은 광석에서 티타늄을 정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티타늄의 잠재력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티타늄은 상온에서 강철만큼 강하지만 45% 더 가볍습니다. 티타늄은 소금물, 염소, 산에 의한 부식에 강합니다. 또한 티타늄은 사람의 뼈와 융합하는 독특한 고류착 능력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티타늄은 소량만 생산되었습니다. 1932년 미국 광업국에서 일하던 윌리엄 크롤이 사염화 티타늄을 마그네슘으로 환원하고 정제된 티타늄을 증류하는 방법을 개척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롤 공정을 통해 처음으로 안정적인 티타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항공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티타늄은 더 강하고 가벼운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SR-71 블랙버드 스파이 비행기는 티타늄 기체 덕분에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군의 티타늄 수요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안경테부터 골프채, 무릎 인공관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티타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티타늄 수요는 연간 13만 5천 톤을 초과합니다. 제트 엔진 부품, 기체, 유화, 시스템 등의 티타늄을 사용하는 항공우주 산업이 전체 소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티타늄의 매력은 금속 중 최고 수준인 무게 대비 강도 비율에 있습니다. 티타늄 기체로 제작된 항공기는 더 적은 항력으로 더 큰 양력과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내식성이 가장 중요한 해운, 발전,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절 대체물부터 심박 조율기, 뼈 나사까지 다양한 생체, 의료용 임플란트는 티타늄의 생체 적합성과 고류착성을 활용합니다. 야구 배트, 라크로스 스틱, 자전거 프레임과 같은 스포츠 용품도 티타늄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시계나 보석과 같은 명품도 티타늄의 매끄러운 마감, 강도, 착색 능력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티타늄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생산에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원과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대규모 발견은 이 복잡한 공급 퍼즐의 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티타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지질학, 화학, 야금학 및 제조에 대한 숙달이 필요합니다. 이 필수 불가결한 금속은 영국 목사가 개울가에서 호기심에 발견한 것에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티타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와 내식성, 가벼움이라는 티타늄의 특성은 산업과 기술 전반에 걸쳐 혁신을 계속 주도할 것입니다. 티타늄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티타늄은 그 비밀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티타늄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려면 수많은 야금학적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티타늄 생산이 가능한 광상을 채굴하고 금속을 추출 및 정제하고 완제품을 제조하는 복잡한 티타늄 생산, 삼각형을 마스터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은 지하에서 시작됩니다. 루틸과 일메나이트와 같은 티타늄 광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고농도의 티타늄 광석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에는 실제 티타늄이 극히 일부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틸은
평균적으로 약 95%의 이산화 티타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메나이트는 이산화 티타늄을 4065%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금속을 추출하려면 먼저 광석을 화학적으로 환원하여 스펀지 티타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스펀지 단계는 한때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티타늄에 삽티타늄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스펀지 환원 공정이 자동화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크롤 공정과 나트륨을 사용하여 광석을 환원하는 헌터 공정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다공성 스펀지를 생산하여 분쇄, 정제, 응축하여 인곳으로 만듭니다. 스펀지 티타늄 생산에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은 30년간의 노력 끝에 자급자족을 달성하며 티타늄 스폰지 생산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산업적 규모로 티타늄을 정제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는 이들 국가의 강력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광석에서 사용 가능한 금속으로의 여정은 스펀지 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공성 블록은 진공아크 제용용 VAR을 거치기 전까지는 부서지기 쉽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는 티타늄 스펀지를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합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VAR은 진공 상태에서 최대 3000C의 초고온을 사용하여 금속을 정제하고 치밀화합니다. 알루미늄, 바나듐, 몰리브덴과 같은 다른 원소와의 제어된 혼합을 통해 특정 용도에 맞는 합금을 생산합니다. 이 용해의 공정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왔습니다. 티타늄 삼각형의 마지막 단계는 제조입니다. 단조, 아변, 기계 가공을 통해 정제된 합금이 완제품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티타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이 어렵습니다. 티타늄의 탄성은 아변 시 일정한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가공 공구를 빠르게 무디게 합니다. 최고급 티타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러시아의 VSMPOAVISMA와 미국의 TIMET 등 전 세계 소수의 선도 기업들 뿐입니다. 이들의 독점적인 제조 기술은 항공우주, 의료 기술 및 기타 첨단 산업에서 티타늄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티타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질적인 생산 삼각형의 여러 단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태백의 대규모 발견은 한국이 이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견은 전 세계 티타늄 공급망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티타늄은 그 이름을 빌려준 심화 속 타이탄만큼이나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질학, 화학, 야금학, 제조에 대한 선도적인 생산업체들의 숙달된 기술 덕분에 티타늄은 현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금속은 앞으로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티타늄은 날개와 터빈으로 비행하고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고 우주선을 태양계로 항해하게 합니다. 이 현대의 우주시대 금속은 가벼움, 강도, 내열성, 내식성이라는 보기 드문 조합으로 인해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티타늄은 의료, 스포츠 및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함께 운송, 산업 전반에 걸쳐 극한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티타늄의 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제트기와 로켓 엔진은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합니다. 티타늄 합금은 강철의 절반에 불과한 무게로 이러한 조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덕분에 항공기 설계자들은 20세기 후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SR-71 블랙버드 스파이 비행기는 1964년에 처음 비행하여 마 3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85%의 티타늄 합금, 기체 덕분에 여전히 가장 빠른 제트 동력 항공기로 남아 있습니다. 티타늄은 냉전 시대에 최첨단 군사 프로젝트의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티타늄은 상업용 항공기의 부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티타늄은 기체, 컴프레서 블레이드, 유압 시스템, 랜딩 기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에어버스 A350과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체는 무게 대비 15%의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티타늄은 내열성이 뛰어나 터빈 블레이드가 1600C 이상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은 기내 습도에 의한 부식에 강해 더욱 안전한 유압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트 엔진의 저압 터빈 부분에 티타늄 알루미나이드를 사용하면 연료 효율도 향상됩니다. 비행기에서 복합재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티타늄은 연소기에 가장 가까운 가장 뜨거운 엔진 부품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티타늄은 동일한 열, 강도 및 가벼움으로 인해 로켓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토마호크와 같은 미사일은 티타늄 합금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티타늄은 질량 대 부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우주선이 티타늄 연료 탱크를 사용합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의 선체는 티타늄 합금 격자와 탄소 섬유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타늄은 선박 프로펠러에서 담수화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해양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지속적인 바닷물 노출을 견딜 수 있는 금속입니다. 잠수함과 심해 선박은 티타늄 합금 압력 선체를 사용하여 부식을 이겨냅니다. 고급 요트와 유람선에도 장식용 티타늄 판넬이 사용됩니다. 소비재 및 의료 제품은 새로운 영역을 대표합니다. 롤렉스 딥시 시드웰러나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리나와 같은 고급 시계에는 매끄러운 외관과 저자극성 특성으로 사랑받는 티타늄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부터 라크로스 스틱, 골프 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용품은 티타늄의 무게 대비 강도를 활용하여 스윙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선글라스와 백팩에도 티타늄 프레임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티타늄의 생체 적합성과 뼈 통합 능력으로 인해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이상적입니다. 티타늄 고관절, 무릎 및 치과용 임플란트는 내구성이 뛰어난 체내 성능 덕분에 표준이 되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티타늄은 수술 도구와 심장 박동기와 같은 의료 기기에도 사용됩니다. 티타늄의 지속적인 혁신은 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경량 티타늄 합금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말 야금 기술은 항공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가볍고 저렴한 티타늄 부품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층 제조는 환자의 신체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티타늄, 의료용 임플란트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공급 제약이 티타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려면 한국의 대규모 발견과 같은 새로운 공급원과 함께 더 스마트한 채굴, 재활용, 재료 과학이 필요합니다. 티타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복잡한 생산 삼각형 전반에 걸친 숙달이 필요합니다. 마하 3의 스파이 비행기에서 우주선, 잠수함, 사이보그 팔다리에 이르기까지 티타늄은 우리를 새로운 높이와 깊이로 안내합니다. 티타늄은 날개와 터빈을 통해 인류의 야망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이 필수 금속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경이로운 기술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숨겨진 중추가 바로 티타늄입니다. 태백산맥에 1조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티타늄 광맥이 숨겨져 있는 한국의 풍경. 이 마더로드의 발견은 한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잠재적인 주요 생산국으로서 한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성 높은 지하 매장량을 추출하려면 새로운 인프라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엄청난 기술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영한국자원공사 KURES는 여러 단계에 걸쳐 티타늄 탐사를 주도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예비 연구에서 한국의 광물 잠재력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동쪽 측면에 티타늄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KURES는 강원, 경상북도, 충청북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맥에서 시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동해안 삼척 근처에서 유망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박은 덕평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강원 태백시 내륙에서 터졌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범위한 조사와 시험 채굴을 통해 태백, 타이타늄, 광산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산화 티타늄 함량이 평균 5%인 일메나이트 광석의 총 매장량을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실적으로 추출 가능한 양은 약 8,500만 톤으로 약 1,200조 원,
미화 1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티타늄 광맥은 한국의 연간 티타늄 스펀지 및 제품 수입량이 13만 톤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화학 등 국내 산업에서 티타늄 금속, 산화물, 복합재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백 광산의 생산은 엄청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개발 기회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티타늄 원료와 스펀지의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티타늄을 가공하려면 막대한 산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태백시에 약 5천억 원이 투입되고 300에서 500명이 고용되는 대규모 티타늄 재련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석탄 채굴 감소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티타늄 시설이 강원도 전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을 개발하려면 티타늄 생산 삼각지대 전체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일메나이트 광석을 추출하고 화학적으로 환원하면 다공성 티타늄 스펀지만 남습니다. 이 스펀지를 사용 가능한 금속으로 만들려면 진공아크 재용융 및 합금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광범위한 단조, 아변 및 기계 가공을 통해 최종 부품과 제품이 생산됩니다. 태백광산 개광은 아직 몇 년이 남았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탐사 시추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2년에 매장량과 상업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2023년부터 종합적인 광산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태백 티타늄 단지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티타늄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호주와 같은 티타늄 채굴 선도국과 중국, 일본 등 광물 가공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 제조, 무역, 지정학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은 과거의 야심가들을 좌절시켰던 완고한 티타늄 삼각지대를 정복해야 합니다. 티타늄은 자신의 재능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백 광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년간의 연구와 건설,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보물은 수면 아래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티타늄 모광석 발견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분야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에서 티타늄 광석을 채굴하고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전략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 광산의 파급 효과는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해수 처리 산업 전반에 걸쳐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티타늄 무역과 생산은 전 세계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국방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티타늄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가공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소수의 선도적인 기업과 정부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이 티타늄 채굴과 스펀지 야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용융 및 밀 제품 단계에서는 러시아의 VSMPOAVISMA사와 미국의 TIMET사가 전 세계 생산 능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보잉, 에어버스 및 군용 계약업체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트 엔진과 기체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티타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전략적 이유로 인해 수입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외교적 갈등으로 VSMPO가 미국으로의 티타늄 수출을 중단하여 보잉과 같은 항공우주 기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첨단 기술의 미래를 위해 티타늄 자급자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도는 적절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2009년 캄텍은 크롤 공법으로 티타늄 스펀지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천천히 증가하여 2018년이 되어서야 한국의 전체 국내 수요에 도달했습니다. 티타늄 스펀지와 제품은 아직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발견은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발견으로 티타늄 수입을 줄이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공급망을 전략 분야로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 화학, 의료기술 등 티타늄과 연관된 다른 산업에서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무역 협상에서 외교적 영향력과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G20 및 쿼드 동맹과 같은 주요 경제 및 전략 포럼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목소리는 이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생산국들과 경쟁하는 티타늄 자원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광물, 정책 테이블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한국 밖에서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티타늄을 중요 광물로 지정하고 호주에서 티타늄 광석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량이 동맹국인 한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비축은 또한 원주민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적인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한국의 티타늄 생산량 증가는 거대 항공우주 기업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리쇼어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정치와 운송 문제로 인해 단일 공급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부각됨에 따라 공급망을 지역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제조는 미국이나 유럽 공장 대신 동아시아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이 티타늄 추출의 가파른 학습 곡선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백 단지의 새로운 생산 능력이 가동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서울, 워싱턴, 브뤼셀, 그리고 전 세계 타이탄 대국들의 장기 계획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복잡한 진입 장벽과 균형을 이루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 제한으로 각국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백의 매장량 덕분에 이 독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질인 티타늄의 지정학적 금속이라는 명성은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타늄은 급증하는 수요와 새로운 공급 부족이 충돌하는 글로벌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신규 매장지 발견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생산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티타늄의 전략적 비축, 재활용, 절약은 중요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티타늄 생산 방법의 획기적인 발전은 앞으로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티타늄 광물 및 금속의 연간 전 세계 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25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소비재, 의료 분야에서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510년 내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규모 비축은 이미 전 세계 재고를 압박했습니다. 그 영향은 공급망을 통해 파급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수년간의 티타늄 공급 부족으로 보잉과 에어버스를 비롯한 항공우주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티타늄 패스너, 엔진 부품, 구조 부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새로운 광물 발견과 기존 대형 광산의 확장 약속은 예상되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는 동가라 광산과 썬더버드 광산의 대규모 신규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논란이 많았던 엥게보 광산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년 동안 문을 닫았던 리차드 베이 광물 채굴을 2021년에 재개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태백 발견은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티타늄 생산 트라이앵글은 수요에 맞춰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8,500만 톤 규모의 한국 광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2030년까지 거의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광산 프로젝트도 이와 비슷한 긴 리드 타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티타늄 절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타늄은 아직 쉽게 재활용할 수 없지만 더 나은 스크랩 재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우주 기업들은 이제 티타늄을 더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미래 비행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 기업은 매년 모델 변경을 추진하는 대신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도 희토류 원소 전략과 마찬가지로 티타늄 비축량을 완충제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물류국 DLA는 이미 20년간 군용, 항공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티타늄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제 DLA의 비축량을 보충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티타늄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베릴륨과 베릴륨 구리합금은 경량 구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탄화규소 복합제는 고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구조는 비행기 날개나 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티타늄은 핵심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는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티타늄 생산 자체를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전기분해 및 용융 산화물 전기분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은 풍부한 광석에서 바로 금속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기존의 티타늄 정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전 세계 티타늄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호주와 노르웨이의 프로젝트에서는 2030년 이전의 상용화를 목표로 이러한 획기적인 접근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효율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공급 과잉에 대한 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명 높은 광물 산업의 베테랑들은 사방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충격, 광물 정치, 기술적 문제는 티타늄이 빛을 보기 전에 많은 최선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한국과 동종업계는 향후 10년간 위험한 지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티타늄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R&D의 독창성과 수요 증가는 티타늄의 풍요로움, 경제성, 그리고 인류 기술 전반에 걸쳐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티타늄의 다음 이야기를 풀어낼 것입니다.